삼성전자와 정부에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밝히면서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왜 시스템 반도체에 집중하는가,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삼성전자에서 비전 2030을 내세우며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133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금을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 시스템 반도체, 즉 비메모리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데이터를 해석하거나 계산, 처리하는 반도체로 모바일과 서버, 가상화폐, 인공지능 등에 이용되며 사물 인터넷과 자율주행차의 핵심 부품이 될 전망입니다.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반도체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며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데이터 기술의 기반이 시스템 반도체에 있는 만큼 메모리 반도체만 고집할 게 아니라 함께 성장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죠. 현재 삼성이 압도적인 세계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는 것은 메모리 반도체로, 국내 기업의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3.1%에 불과합니다.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두고 보자면 대략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30%,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70%, 이렇게 7대3 비율로 있는데요. 그만큼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상당히 큽니다.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미국이 60%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반도체 산업은 한국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육성하려는 계획입니다. 과거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도 적자를 기록하며 세계에서 인정받지 못했지만 2002년부터 현재까지 이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는 1위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. 이렇듯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함과 동시에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하며 육성한다면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.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 내에는 파운드리와 팹리스가 있습니다. 먼저 파운드리라는 것은 반도체 생산을 수탁받아 제조해주는 사업을 의미하며, 또 세계적인 파운드리 업체로는 대만의 TSMC가 있습니다. 반면 팹리스는 반도체 회로를 전문적으로 설계만 해주는 사업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퀄컴과 브로드컴 등이 있습니다. 이 시스템 반도체는 각종 센서나 CPU 등 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.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비메모리 반도체, 시스템 반도체 설계와 제조 모두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데, 최근 삼성전자의 화성 사업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EUV동을 가리키며 인천공항 3개를 지을 수 있을 만한 비용이 들어간다고 밝혀서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. 이렇듯 삼성전자에서는 계속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, 또한 정부에서도 시스템 반도체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. 그 안에는 팹리스 산업과 파운드리 산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. 이 팹리스 산업 같은 경우에는 공공 수요 창출 및 전용 펀드 신설, 그리고 이 파운드리 산업 분야에서는 세제 감면 및 금융 지원 확대, 그리고 반도체 특화 대학 신설 등 이 전문 인력 양성 등에도 투자하기로 밝혔습니다. 그 외에도 삼성전자는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추가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. 그 안에는 NPU, 이 신경망 처리 장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, 이 분야의 인력을 10배 이상 확대해 2,000명 규모로 키우기로 하였습니다. 이 NPU라는 것은 여러 연산을 동시에 처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, 이 딥러닝, 알고리즘 연산에 최적화된 프로세서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, 그리고 자율주행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이렇듯 이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시스템 반도체 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산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심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이상스쿨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